네, 오늘 뭐 지수 자체는 큰 폭은 아니지만 일단은 미국의 그 신용 등급 강등 재료를 딛고 뭐 이렇게 해갖고 반등을 좀 시도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주말을 앞둔 금요일인데도 좀 독특하죠. 그 중에 이제 눈에 띄는 종목 섹터들이 있는데 일단 엔터 쪽도 좀 눈에 많이 띄어요. 엔터를 좀 알아볼까요? 유진투자증권의 미디어 엔터를 커버하고 있는 이현지 애널리스트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뉴진스가 데뷔 1년 만에 빌보드 메인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다. 이게 이제 한 이틀 전 기사였던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BTS의 정국도 빌보드 1위를 기록했어요. 네, 핫백 차트 1위를. 그래요? 네. 몰랐네. 하이브 주가 계속 상승을 할 수 있을까? 이런 질문이 왔는데 어떻게 보세요? 하이브가 이제 아무래도 좀 비싸기 때문에 다들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하반기에 오히려 이제 아티스트마다 계속적으로 나오는 앨범마다 커리어 하이를 갱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그리고 이런 아티스트의 활동이 또 많이 몰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주가는 당연히 활동이 많아짐에 따라서 상승을 기대하고 있고 또 이것 외에도 이제 기대할 만한 이벤트가 계속 말씀드리는 내용이긴 하지만 이제 위버스라는 플랫폼이 있는데 네. 그 위버스 플랫폼에 메타버스의 일종의 개념인가요? 위버스가? 위버스는 그 디어유 같은 이제 팬 플랫폼입니다. 근데 여기가요 이제 굿즈 팔고 뭐. 네, 맞습니다. 근데 여기가 이제 크게 두 개의 플랫폼이 있는데 하나는 굿즈 파는 그 위버스 샵이 있고 하나는 커뮤니티의 위버스가 있는데 그 커뮤니티인 위버스가 지금 MAU가 거의 1000만 명 가까이 되는 플랫폼인데 딱히 수익 모델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네. 올해 아마도 빠르면 8월 아니면 9월 3분기 중에 이 위버스의 수익 모델이 도입이 되기 때문에 없었던 모델이 도입된다는 측면에서는 충분히 기대감 그리고 실적 상향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숫자가 붙을 거다. 오케이. 그다음에 SM 가봐야죠. SM은 깜짝 실적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하반기에도 실적 개선세가 이어질 것인지. 사실 SM은 이번 2분기 실적에서 그렇게 아티스트의 활동이 공연 중심이 많았고 이제 신보 기준으로는 많지가 않아서 기대감이 그렇게 높지 않았었는데 생각보다 기대치를 이제 크게 상회하는 실적을 기록을 하면서 좀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오히려 이제 SM은 하반기, 특히 3분기가 좀 역대급 실적이 기대가 되는데요. 이번에 SM 같은 경우는 앨범 비중이 높기 때문에 아티스트가 신보를 언제 발매하냐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 아티스트가 이제 매달 지금 앨범을 계속 7, 8, 9, 10, 11, 12 계속 앨범을 내기 때문에 오히려 SM 같은 경우는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기대할 이벤트와 모멘텀이 훨씬 많고요. 그에 따른 실적 개선도 하반기가 더 크게 나타날 거기 때문에 SM은 좀 하반기 좀 기대해 보실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하반기 SM. SM은 요즘 눈에 띌 만한 지금 나오는 게 엑소, NCT? 네, 이제 사실 엑소는 그 2012년에 데뷔를 했기 때문에 조금 더 기대할 만한 가수라고 말씀을 드리면 NCT랑 에스파가 있는데요. 네. 이 NCT가 NCT 드림이 이번 7월에 앨범을 냈습니다. 근데 선주문이 420만 장이 나왔어요. 이제 좀 생소하실 수 있지만 이제 400만 장을 판 가수가 SM에 있다. 그런데 이 NCT에서 또 다른 유닛 NCT 127 그리고 NCT 완전체 등등 계속 이제 7, 8, 9, 10, 11, 12 에스파라는 그룹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이제 SM에서는 조금 아티스트의 활동이 하반기 때 매달 이어지면서 실적을 개선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좀만 더 해주시지. 기침이 나가지고. 좀 더 해볼까요? 네, 제가 이제 엑소는 네. 으르렁인가요? 으르렁에서 멈춰버렸어요, 지금. 기억이. 이래고. 많이 아십니다. 아니에요. 옛날 사람이라서. 사실 빠르게 엔터 쪽을 접하기가 뭐 쉽지는 않은 연령대라서. 네, 맞습니다. 그럼에도 사실 엔터가 이제 사실 저희가 뭐 한 2주, 3주 전만 하더라도 참 주도였는데 네. 이게 살짝 밀려가지고 좀 아쉽긴 합니다만. 요즘 그런 이슈나 관심이 회전이 빠르잖아요. 네, 맞아요. 빠르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엔터라는 산업 자체를 아예 놓고 가기에는 또 불안한 게 또 현실이거든요. 잘 될 것 같고 왠지 좀 산업으로 자리를 잡은 것 같기도 하고 실적이 생각보다 계속 잘 나오니까 펀더도 탄탄한 것 같고 그래서 엔터에서는 아무래도 좀 밸류 부담도 있고 이제 좀 많이 부담스러우실 텐데 그래도 엔터는 이제 종목단에서 보시면은 하반기에 정말 모든 회사들이 이벤트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벤트들이 기대할 만한 이벤트들이 많기 때문에
충분히 주가를 끌고 갈 만한 종목들이 많다. 그래서 음. 계속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YG 엔터테인먼트로 넘어가서 그 블랙핑크의 멤버로 알고 있습니다. 네. 리사. 재계약 불확실성 이게 주가에도 변수가 되나요? 아무래도 재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긴 합니다. 특히나 블랙핑크 같은 경우는 YG에서 거의 이제 원앤온리 메가 IP이기 때문에 이 IP가 만약에 해체가 된다라고 하면은 YG한테는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그렇죠. 거라서 이건 이제 가장 큰 당장의 단기 주가를 결정짓는 큰 이벤트긴 한데 사실 재계약을 할지 안 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그렇죠. 이게 사람 어떻게 마음이라는 되겠어요, 그거는. 저도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방향성을 잡아야 할지는 조금 고민이 필요하긴 한데 이제 YG 같은 경우는 그래서 계속 기사를 팔로우하시는 것밖에는 좀 방법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제 할지 안 할지 좀 베팅을 걸어보신다면 그래도 YG 같은 경우는요 이제 트레저라는 보이그룹이 있는데 이번에 사실 다들 시장에서 기대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170만 장의 앨범을 팔았다라는 그 데이터가 어제 나오면서 트레저가 생각보다 빠르게 성장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제 9월에는 베이비몬스터라고 하는 또 신인 걸그룹이 7년 만에 데뷔하기 때문에 12월? 9월. 9월. 네, 9월에 이제 7년 만에 데뷔하는 그 베이비몬스터라는 걸그룹이 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YG 같은 경우도 블랙핑크의 재계약이 단기 이슈일 수는 있지만 이제 기대할 만한 이벤트는 단기에 조금 몰려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JYP 엔터인데 북미 시장을 두드리고 있는 걸그룹 있지? 네. 네, 있지의 성장세가 견인을 할 것인가? 사실 이제 JYP에서는 가장 좀 메가 IP라고 한다면 이제 모든 가수가 참 잘 아시지만 트와이스랑 스트레이키즈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분들이 이제 미국에서 생각보다 자리를 빠르게 잡고 있고 이제 북미 실적을 끌고 오기 때문에 그 다음 타자인 있지의 경우도 이제 북미 시장에서 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이고요. JYP 같은 경우는 뭐 항상 워낙 실적이 잘 나오기 때문에 이제 하반기 그리고 이제 3, 4분기에 계속 아티스트 활동 이어지고 이제 특히 공연, JYP는 MD 매출이 굉장히 잘 나오는 회사이기 때문에 공연이 많아짐에 따라서 공연 MD 매출 좀 기대해 볼 만합니다. 그 JYP 엔터는 그 수급적인 이슈도 있잖아요. 모건 스탠리, 맞습니다. MSCI 한국지수 편입이 기대가 된다. 맞나요? 네, 이제 8월에 아마 8월 11일에 그 이제 리뷰를 하고 리밸런싱이 있나? 리밸런싱이 8월 31일일 31일. 텐데요. 어쨌든 JYP 같은 경우는 지금 이미 외인 지분이 거의 47%까지 올라온 상황이고 여기에서 이제 MSCI 편입이 된다면 또 패시브 자금이 들어오기 때문에 네. JYP 같은 경우는 이제 수급적으로도 좀 단기에 좀 기대할 만한 이벤트들이 있습니다. 자, 엔터테인먼트를 쭉 한번 빠르게 훑어봤고 그다음에 이제는 컨텐츠 쪽으로 가서 영화 밀수 네. 8거래일째 그 국내도 박스오피스라고 표현하죠. 네, 맞습니다. 네, 박스오피스 1위 영화 관련주가 조금 회복이 될 것인지. 사실 영화가 이제 최근에는 좀 CGV 같은 경우는 좀 단기 반등을 좀 많이 하기는 했습니다만 영화관은 유상증자 1조 원을 때렸는데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네. CJ CGV가 이제 최근에 좀 굉장히 빠르게 매일매일 좀 올랐었는데요. 영화가 이제 좀 돌아오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네. 지금 올해 상반기까지만 해도 누적 관람객이 이제 작년 연간 수치를 이미 넘었기 때문에 기대할 만하긴 한데 이제 영화 같은 경우는 관련 주식들이 조금 아무래도 말씀하신 대로 뭐 유상증자라든지 아직도 조금 손실을 2분기에 일시적으로 흑자를 내긴 했지만 이 실적이 3분기, 4분기도 계속 흑자가 나올지에 대해서는 좀 기대를 해보셔야 하기 때문에 네. 영화 관련주들은 조금 더 장기적으로 접근을 하셔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긴 호흡으로 네. 단기간에 승부를 보겠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무리수가 있을 수 있다. 뭐 세상 일은 모르는 거지만. 그렇죠. 오히려 또 역발상으로 본다면 이제 또 3분기가 또 극장은 나름 성수기긴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공개되는 영화들을 보면은 그래도 2분기에 비해서는 계속 공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볼거리가 많아야 사람들이 극장에 가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뭐 평균 티켓 가격이나 이제 매점 단가도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역발상으로 접근해 보면 정말 초단기적으로는 조금 더 볼만하지 않나 싶은데 이제 영화 자체는 조금 더 이제 완만한 실적 개선을 기대하시려면 조금 더 긴 호흡으로 보시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그렇죠. 영화라고 해서 꼭 영화관과 매칭할 필요는 없이 요즘 OTT도 분명히 있고 맞습니다. TV의 그 이 케이블이 아니라 위성 사업자들도 그 영화를 많이 해주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것도 뭐.
네. 많이 봅니다. 저도 영화를 많이 보는데 네. 재밌는 영화가 많던데 진짜. 밀수는 전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개인적으로? 네, 개인적으로는 그렇죠. 이제 재밌게 봤는데 이제 의견들은 뭐 다양하겠으나 어, 네, 그래도 나름 꽤 잘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럼 미디어 콘텐츠의 하반기 전략은 그럼 어떻게 잡아갈까요, 우리? 사실 이제 엔터 대비해서 미디어들이 좀 많이 빠지기도 해서 좀 관심들을 관심들이 없어요, 그죠? 네, 가지셔야 하는데 아무래도 관심을 갖기가 힘든 이유가 상대적으로 미디어에서는 아무래도 이 미국 제작사를 인수한 회사들이 실적이 과연 어떻게 될까가 가장 큰 변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디어 콘텐츠는 사실상 2분기 실적은 뭐 아직 나오진 않았지만 그렇게 실적 기대감이 높은 상황은 아니기 때문에 이제 미디어들은 좀 더 3분기, 4분기 이제 텐트폴 대작들이 나오는 그 시기를 조금 더 기대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이제 미국 제작사를 인수한 CJ ENM이나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는 3분기 때 이제 미국 제작사 작품 납품이 좀 많이 이루어집니다. 거기에서의 실적 개선을 기대하신다면 2분기보다는 좀 더 가을 긴팔 입을 즈음에 다시 보시면은 좀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자, 그다음에 뭘로 가봐야 되나? 다양한 미디어 채널들이 있긴 한데 아프리카 TV 네. 오랜만에 한번 볼까요? 목표 주가 상향 조정 의견을 냈는데 여기도 지금 뭐 하고 있나 모르겠어요. 주가는 한참 이제 불리시하게 네. 막 갔었죠. 했었고 네. 그 이후에는 좀 다시 많이 좀 잊혀진 것 많이, 같기도 네. 하고 논란도 많고 그쵸. 뭐 여러 이슈들이 참 많은 기업인데요. 기업인데 예. 사실 아프리카 TV를 이제 좀 다시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이유는 이제 아프리카 그들이 TV에 가지고 있는 플랫폼 때문에 그런가?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그 플랫폼 우리가 이제 별풍선이라고 하는 그 플랫폼 서비스가 네. 사실은 그동안은 그렇게까지 좀 기대를 할 뭐 잘 나왔지만 그렇게까지 기대를 가져가긴 힘들었었던 이유가 아무래도 이제 MUB 그러니까 그 이제 그 이용하는 사람 자체가 그렇게 늘지 않았어요. 추가로. 네, 이게 아무래도 2040 남성층에 한정돼 있다 보니 큐의 증가가 콘텐츠는 조금 뭐 게임 아니면은 뭐 다양한데요. 이제 다양하죠. 콘텐츠 비중으로만 놓고 보면은 이제 게임을 다루는 콘텐츠가 한 60% 정도가 되고요. 스포츠. 예, 그리고 이제 나머지 한 40% 정도가 이제 보이는 엔터 방송이라고 해서 그냥 대화하는, 네. 얘기하는 뭐 그런 채널들인데 사실상 이제 이런 콘텐츠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게임 방송 이러다 보니까 남성 위주가 좀 많았거든요, 시청자들이. 그렇죠. 그래서 이제 큐에서의 증가가 보이는 게 좀 더디기 때문에 아프리카가 그동안 조금 좀 지지부진했었던 것 같은데 이 플랫폼 서비스, 그러니까 이 별풍선 매출이 1분기, 2분기 연속적으로 계속 최대 매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의외로 큐단에서의 증가도 꽤 크게 나오고 있는데 조금 더 집중할 만한 부분이 알프, 객단가 상승입니다. 그래서 아프리카 TV 자체가 이제 플랫폼 매출이 늘어나면 이익단에 기여하는 이 숫자가 좋기 때문에 플랫폼 매출이 올라오는 상황에서 이제 두 번째 광고 매출이 하반기 좀 올라올 거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광고 업황 자체가 상반기가 안 좋았기 때문에 네. 미디어 업체도 그렇고 광고 업체도 그렇고 생각보다 상반기 좀 부진했었는데 이제 게임사들이 좀 광고들을 많이 하반기에 좀 대작들 나오면서 마케팅 비용을 집행할 거기 때문에 광고에서도 좀 하반기 돌아온다 이렇게 보면은 아프리카 TV 같은 경우도 이제 다시 한번 슬슬 좀 보시기 좋지 않나 싶습니다. 좋습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야 될 텐데 여러 가지 뭐 섹터는 아니고 더 뭐 미디어 엔터를 다 아우르는 거니까 이 중에 이제 기업들도 쭉 다 봤는데 선택사항이 혹시 있을까요? 집중? 선택과 집중? 이제 선택과 집중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그럼에도 사실 엔터가 저는 조금 더 이제 투자 업사이드가 크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네. 이제 미디어보다는 엔터에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제 하반기 좀 집중해야 한다라는 종목은 저는 하이브 SM 하이브? 말씀드립니다. 네. 네,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만한 가치를 이제 하반기 때 충분히 보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이제 앞에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정국이라고 하는 이 BTS의 멤버가 멤버인 정국. 네, 네. 그 이제 방탄소년단 정국이라는 멤버가 이제 곡을 낸 게 빌보드 핫백 차트 1위를 기록했습니다. 생각보다 미국 그 메인스트림 시장에 잘 안착했다라는 점을 미루어 보았을 때 올해 이제 3분기, 4분기에 걸쳐서 방탄소년단의 뷔 정국이라는 개인 멤버들이 또 피지컬 앨범을 발매합니다. 그러면 이제 앨범 판매량이 견인하는 상황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위버스 구독 모델 이런 게 붙고 이제 또 하이브가 또 연말에 또 신인
이제 빠르면 이제 연말 아니면 내년 상반기 때 이제 신인 보이그룹 그리고 내년 상반기에 미국 걸그룹 계속적인 이제 신인에서의 활동도 이어지기 때문에 하이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SM 같은 경우는 이제 사상 최대 실적이 특히나 3분기 정말 기대할 만한 실적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SM 같은 경우는 뭐 아티스트 활동 이어지는 것도 너무 긍정적인데 이제 3분기 때 최대 실적을 기록하기 때문에 지금 밸류에이션 단에서 보더라도 한 20배 중반 정도까지 내려온 상황이라서 SM은 뭐 실적 기대감 가져보시고 좀 하반기 집중해 보시기 좋지 않나 해서 추천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디어, 엔터 여러 가지를 어우르는 얘기를 들어봤고요.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유진투자증권 이현지 애널리스트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